분당 시간입니다. 계속 증가하기만 하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처음 4,000명 선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1978년 이후 첫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포니 자동차 시대였던 1978년 당시에도 5,114명이나 됐던 걸 생각하면 많이 줄었죠. 좌석 안전띠 착용과 휴대폰 사용 금지를 비롯한 홍보와 계도 그리고 철저한 단속이 일궈낸 결실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부가 마련한 교통사고 대책, 또 3,300여만 명이 이동하는 설 연휴 기간 안전정보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볼게요.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발생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 개인 승용차 대중화가 시작되던 1970년대 후반보다도 낮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문 운전자에서 개인 자가용 운전자로 전환되던 초기였던 만큼요. 등록 대수에 비해 사고 발생이 높았던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 갖는데요. 네. 어쨌든 자동차 등장 당시에 운전사 위상을 경비연기 조종사 정도로 격상시켰던 점과 또 이 당시 직업 운전자에게만 자동차가 주어졌던, 그러니까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시대로의 전환기 그런 시점이니까 이런 격동기를 감안해야 할 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은 도로와 안전시설물 격상뿐 아니라 자동차에도 각종 안전 부가장치들이 장착된 데 더해서요. 운전자 또한 전문 운전자들 못지않은 실력을 겸비한 지 오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는 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2014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3년과 단순 비교하는 선에서 330명이 감소했다는 것은 단편적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수치상 사고가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간 도로 환경도 좋아졌고 운전자의 능력도 자동차 성능 향상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2014년 7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 이후에 교통안전 문화와 운전자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정부도 이런 2년간의 짧은 결과를 지난 10년과 대비해 보면서 가장 빠른 효과를 나타냈고 또 630명의 교통사고 희생을 막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집중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또 적극적인 국민 동참이 아무래도 교통안전 문화를 향상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유일한 생명띠인 좌석띠 착용을 비롯해서 겨울도로의 그 사고 유발 복병인 블랙 아이스에 주목시키는 사고 위험과 살해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떤 일이든 강제가 아닌 자율에 우선하듯이요. 전좌석 안전띠 착용 효과는요. 공익 광고와 경찰 단속 병행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다양한 민관 합동 캠페인이 있었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것에 참여를 해서 안전의식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안전띠 착용률은 2012년 68.7%에서요. 2014년에는 79.92%로 조사가 됐고요. 또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익신고 제도 같은 시기 역시요. 이를 기준하면 3.2배 증가한 31만 5,462건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잦은 취약기간을 개선하는 한편 고속도로 졸음 쉼터 마련과 또 주택 주변 도로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구역, 그러니까 존 30이라는 그 제도를 확대한 것도요. 네. 보행자 사고에 기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도로 이용 불편이나 위험 요소를 스마트 앱으로 신고해서 보수 조치하는 기능도 이에 한몫하고 있는데요. 도로 전담 기동 보수팀이 척척 해결 서비스 역시 지난해 7천여 건의 신고 접수를 통해서 해결해서 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높아진 시민의식 덕분에 불법과 위반 문제점들을 신고하는 문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네. 자동차 자체에도 안전주행을 돕는 각종 부가장치들 많이 늘었죠. 물론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안전평가를 보면요. 사망 비율이 해마다 2.1%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성능 향상에는 그 안전 부가장치 채택도 늘고 또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와 자동차 안전기준 개선 등에 따른 그 리콜 운영 강화도 일조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역시 그 지난 2012년 71명에서 2014년 53명으로 준 어린이 통학차의 희생 문제도 정지 표지판과 후방 감지 장치 의무화 같은
그 안전기준 강화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과 집중적인 사고 위험 안전점검도 이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음주와 신호 위반 같은 위협적인 위반 행위 단속 강화가 고질적인 음주 운전과 신호 위반 사망자 수를 대폭 감속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음주 운전 사망은 815명에서 592명으로 또 그리고 신호 위반은 389명에서 350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네. OECD 국가 만대당 사망자 수, 또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이런 것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교통사고 사망자 수 2.4명에다가요. 뒷좌석 안전띠 착용 또한 아직은 22%에 불과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8%가 고령자이고 또 요즘은 고령 운전자 사고까지 가세되는 현실이지만 어쨌든 낮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발표고요. 네. 때문에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도로 환경과 보호구역 내의 예방 효과를 높이는 과속 장비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네. 고령 보행자가 자주 발생되는 사고 지점에는 노인보호구역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네. 국도 내 마을 인접 구간에는 속도 저감 장치를 설치한 빌리지 존, 또 이런 새로운 명칭으로 함께 추진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와 함께 안전제도까지도 현행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위주로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고민하고 있는 그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저하된 인지와 신체 능력을 검진하는 적성검사 도입과 또 안전한 자동차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사고 예방 기능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고령 운전자 관리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며칠 전 치매 할머니의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가 희생이 됐는데도 정상적 인지 능력을 상실했다는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네. 처벌도 거의 없는 억울한 죽음으로 끝났죠. 네, 때문에 이 그렇군요. 부분도 우리에겐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여러 가지 대책들 마련될 예정이군요.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 이슈 진단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도 아직은 낮다고 하니까 이번 설 명절 이동하시는 동안 뒷좌석 꼭 안전띠 착용하셨으면 좋겠어요.